감자, 아보카도, 땅콩, 옥수수, 고추, 토마토, 콩, 해바라기, 카카오, 호박의 공통점은 바로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에 가지고 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 가져와서는 안 될 것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이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을 때에 인디언들은 기다란 대롱에 풀 잎사귀 말린 것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유럽으로 가져왔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는 부산 외관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흔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아주 옛날 옛적이 아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를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보고 있다. 유럽에 처음으로 알려진 지 60여 년 만에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것이다. 도입 초기 병든 자가 피우면 몸에 좋다. 술을 깨게 해준다. 소화를 돕는다 등 여러 소문과 함께 약초로 인식되어 모든 계층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호품으로 애용되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기호품으로 담배만큼 빠르게 전역으로 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배를 피우는 말 그대로 담배의 천국이었다. 담배는 다른 기호품과 다르게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마시는 특이한 것이었다.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상사초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콧병이 몹시 유행하였는데 담뱃잎으로 코를 막으면 나았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더욱 유행하였고 어떤 기생이 몹시 사모하는 남자가 있었으나 살아서는 상대를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 남자와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죽어서라도 입을 맞춰보기를 소원하였으므로 그 넋이 화하여 무덤에서 난 것이 담배로 그래서 입으로만 피울 수 있다는 설화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결혼 정년기가 15, 16세였던 조선시대에는 혼인과 함께 담배를 피움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주위에 알렸다. 당시의 담배는 요즘 같은 권연이 아니라 담뱃대에 담뱃잎을 말아 넣어 피우는 잎담배나 잘게 썬 담뱃잎을 대통에 쟁여넣고 피우는 살담배였다. 대가 긴 담뱃대를 장죽이었다. 짧은 것을 곰방대라 하였다. 이 가운데 장죽은 상류층의 상징이었다. 장죽은 불을 붙여줄 종을 거느릴 사람만이 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뱃불을 붙여주는 종을 연동이라 하였다. 하지만 장죽을 피우는 것으로 멋을 부리는 일은 어려웠다. 대가 긴 만큼 세게 빨아들여야 겨우 불이 불었기 때문이다. 양반이 되어서 보리 속 들어가게 빨아대는 모습이 볼성사나웠으므로 연동에게 담뱃대를 빨아 불을 붙이게 한 다음 넘겨받았으므로 연동이 이래저래 필요하였다.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담배를 피웠는데 양가의 마님들이 나들이를 할 시 항상 담뱃대와 담뱃삼지를 든 담배녀종을 뒤따르게 하였다고 한다.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던 조선에 담배가 유행하자 농민들은 집 앞 텃밭뿐 아니라 비옥한 논의 벼 대신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가난한 백성들은 어렵사리 번 돈으로 저축은커녕 담배를 사 피워댔다. 게다가 담배를 피우는 데만 몰두하고 사후 처리에 소홀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곡물은 물론이고 의류 등 생활 필수품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였다. 의정자들은 곡식과 채소를 기르던 땅이 담배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영조 8년 사원부 장령 윤지원은 담배의 해독은 술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며 담배의 재배와 제조 과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릴 정도였다. 이처럼 담배는 조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해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중엽의 4대 문장가 월상계택 이정구, 상촌 신음, 계곡 장유, 택당 이식 중 장유를 배출하였다. 담배는 실록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도입 초기인 인조 6년년 2호라는 선비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만주족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제신 이 빗국에 모여도 우스갯소리나 하고 담배만 피우며 노닥다린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실록에 등장하는 담배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동네 외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80칸을 모두 태웠다. 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외인들이 담배를 즐겨 피움으로 떨어진 담뱃불로 화재가 일어난 듯하다. 광해군 15년, 광해군은 궁중에서 숙직하는 문관들이 모여서 흡연하는 것을 보고 입모양이 아름답지 않다 구불미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담배에 관한 예법이 생겼다. 이후 비천한 이는 존귀한 사람 앞에서, 젊은이는 어른 앞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 앞에서 감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이라 하였다. 숙종 18년에는 담배로 인해 제실과 가까운 곳에 불이나 병조의 난관 이 파직되는 벌을 받은 기록도 있다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식광 이지은 지복유설에는 단파고는 남령초스러운 풀이라는 뜻이라 하는데 근년에 외국에서 온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고 하멜 4년 165년에 표류하여 제주도에 기착한 이래 14년 동안 조선에서 살았다. 표류기에도 조선 사람은
5세 때 이미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며 조선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라는 기록이 있다. 담배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장유이다를 지냈고 훗날 효종의 장인이 된 인물이다. 그는 조선시대 최초의 골초로 담배 내찰론자였다. 저서인 계곡만필에 담배를 피우면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 또한 추우면 능 희이를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능 희이를 서늘하게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담배를 좋아하였다. 애연가는 왕 중에도 있었는데 바로 정조였다. 그도 담배가 더위를 씻어주고 추위를 막아주며 식사 후 음식을 소화시키고 변을 볼 때 악취를 쫓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오게 해준다 라며 담배를 예찬하였다. 고종도 애연가였다. 장유는 담배의 장점 외에 조선에 담배가 전래되고 퍼진 경위 또한 기록하였다. 그와는 다르게 흡연의 폐해를 거론하며 금연을 주장한 이들도 있었다. 인조 24년 9월에 종실회군 이남초변이란 글을 지어 흡연을 하는 사대부를 비판하였고 조선 후기의 학자 박지원과 이덕무도 금연론을 적극 펼쳤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흡연 논쟁을 정리하였는데 흡연으로 인한 5가지 이로운 점과 10가지의 로운 점을 언급하였다. 흡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그 해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은 매우 급속하게 사회 전반에 흡연 풍조가 번져갔기 때문인데 이렇게 담배가 급속도로 퍼진 것은 소비자의 중독성과 더불어 생산자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현재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담배를 오래 피우면 내장이 상한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눈이 먼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담배는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638년 인조실록에는 조선 사람이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담배를 몰래 들여갔다 청나라 장수에게 발각되어 크게 힐책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심양에는 소현세자를 비롯한 조선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었다. 이에 인조는 몇 년 후 담배 밀무역을 엄벌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앞서 광해군이 청나라에 예물로 담배를 보냈는데 거절을 당한 일도 있다. 19세기 들어 담배를 죄악으로 여기는 선교사에 의해 금연운동을 거치면서 약 400년 가까이 조선을 흔들었던 담배는 새로운 문화로 변모하게 되었다.